남아 한강 구비구비 그림 같은 청풍호 모란 계피 강물에는 억새가 춤을 추네. 대나무 옥순봉아 거북이 구담봉아 붉게 물든 전영도우 호수에 띄워놓고 아름다운 꽃봉오리 청풍호에 빠져있네. 수륙길 130리 그림 같은 청풍호 은빛 파도 황금 물결 여기가 청풍일세. 단풍 갈아입고 입맞을 청풍 아가씨 석류같이 빨간 사랑 가슴에 물들이고 월악산에 걸린 달빛 그대 품에 안겨주리. 아름다운 꽃봉오리 청풍호에 빠져있네. 어르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이렇게 뵈니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르신 여러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여러 가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021 온라인 실버 여름 힐링 캠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선사해 줄 2개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2021년 여름 실버 캠프 전국 실버 장기자랑 본선 진출 작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어떤 즐겁고 신선한 공연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노년의 열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연, 지금 바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친구 뭐해? 아이고 반가워라. 웬일이야, 뭐해? 웬일이야. 아이고 보고 싶어서 왔지. 옛날서지 보고서지 뭐. 그래. 아이고 심심했겠네. 그래. 아유 응. 아주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주 우쭐거리겠어. 아유 그랬구나. 그래서
기도원장에서 응. 장기자랑 때. 그래? 그러면 장기자랑 우리 한번 가봅시다. 뭐 하는 데인데? 요들송이래 요들송? 요들송. 요들송? 요들송이 뭐야? 아 요들송. 요들송이라고 열레리요 하는 거 있어. 아유, 재밌겠네. 우리 한번 가볼까? 재밌대 아주. 그래서 재밌으니까 우리 구경 갑시다. 같이 가 구경 갑시다. 내 나이 어느새 지나면서 레이오들레 이쁘 머리에 흰 눈이 내렸다네 레이오들레 친구들 모두 다 어디 있나 레이오들 예뻐 난 외로워요 친구가 필요해 레이오들 오오 레이오들 레이오 오오 레이오들 레이오 오오 레이오들 레이오 레이오들 레이오 레이 나는야 너무 행복한 실버 레이오들 이쁘 친구들 모두 함께 노래해 레이오들 모두 다 와서 함께 해요 레이오들 이쁘 친구들 모두 춤추며 노래해 레이오들 오 레이오들 아름다운 내르네 맑은 시내 물이 넘쳐 흐르네 색깔 빛 노지 이슬 먹고 피어 있는 꽃나 소원엔 여호와의 애들 산골 아름답구나 나 소원엔 여호와의 나의 사랑 베르네 맑은 시내 흐르는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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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골짜기 찾아서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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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놀았죠 레이디오 레이디오 신나게 춤도 추었죠 네,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어제와는 다른 공연으로 저희에게 또 다른 즐거움과 신선함을 안겨준 공연들이었습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전홍준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건강 아카데미 시간인데요.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수족냉증 심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굉장히 수족냉증이 심한 편인데요. 한여름에도 손과 발이 차가워서 항상 걱정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에 아카데미를 들으시면서 그 수족냉증 해결법에 대한 궁금증을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족 냉증, 곧 손발이 차고 시려서 불편하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수족 냉증을 그대로 무심하게 이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어느 부위가 이제 차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분이 소화기에 불편이 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상복부 쪽을 만져보면 되게 좀 온도가 내려가 있고 차고, 무릎 관절증이 있다. 그러면 무릎 쪽이 차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수족이 차다고 하는 것은 그 부위에 피가 잘 돌지 못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왜 피가 잘 돌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과로 및 휴식 부족 뭐 이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혈관이 이제 수축돼. 그리고 이제 음식의 과식, 더러는 그 찬성질의 음식을 과식. 우리가 보통 이제 냉장고에 들어있는 너무 찬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또는 이제 흔히 하얀 색깔, 겨울에 내리는 흰눈이 차지하나요? 그래서 흰 우유,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조미료, 이런 이제 하얀 색깔들의 음식이 좀 냉한 성질의 음식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의 과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피 속에 그 피의 점액도가 높아져갖고 끈적끈적하게 돼서 이제 혈관은 좁고 피는 끈적끈적해서 피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그쪽에 혈액 순환이 나빠지게 돼 결과로 이제 손발이 이제 차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체온을 재보면은 저체온이 있는 분도 있는데 저체온이 아닌 분도 들어 계십니다. 그러나 수족 냉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손발에만 그 혈액순환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전신의 혈액순환이 그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의 그 피순환이 좋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수족 냉증을 뭐 여러 가지 뭐 한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좋은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됐는데, 저한테 와가지고서 약 1주나 2주가량의 이제 생야채즙 절식. 제가 이제 늘 말하는 생야채즙 절식은 이를테면 당근 사과 주스에 또는 이제 생야채 몇 가지를 즙을 짜서 이제 먹는다거나 또는 더 많은 생야채즙을 짜가지고 생야채즙을 하루에 이제 몇 잔 정도, 그리고 더운 물, 특히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레몬물, 그 뜨거운 물 보온병 한 병에 레몬을 반 개나 한 개 정도 그 즙을 스퀴징 해가지고 드시거나, 감잎차라든가 이런 이제 뜨거운 물을 늘 마시면서 생야채즙을 이렇게 드시고, 이제 더러 만약에 공복감이 있다면은 코코넛 오일이나 기와 같은 이제 오일을 이제 같이 드신다거나, 이렇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틀림없이 손발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왜 손발이 따뜻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손발이 원래 찬가 하면은 피의 순환이 나쁜데, 그 중에 그 결과로서 세포 내의 저산소증, 우리 혈관 내의 저산소가 아니라 세포 내의 저산소.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려면은 모세혈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피치거기가 많았고 통과를 못하게 되면 세포 내로 산소를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합해져서 거기서 이제 불을 태워가지고 칼로리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 내 혈관 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 찌꺼기를 대식세포가 다 잡아먹어버리게 돼요. 자, 생야채즙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같은 우리 피 속에 꼭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한 기본 영양소는 잘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칼로리 소스, 즉 우리 몸의 영양소 대신에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피찌꺼기를 대식세포가 그걸 다 청소를 해서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 즉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오토파지라고 그러죠. 오토란 말은 셀프, 파지는 먹는다. 이제 그래서 피 속에 찌꺼기들이 자동 청소가 돼요. 그러면 혈관이 넓어지게 되고 피는 맑아지게 돼서 세포 내로 산소 전달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금방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족 냉기가 있는 분은 1주나 2주 정도 생야채즙과 더운 물만 먹는 절식을 한 다음에 그 뒤로 생활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찬물이라든가 찬성질의 음식을 이렇게 적게 먹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더라도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잘 균형이 잡혀야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연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항상 뜨거운 물을 홀짝거리는 거. 제가 이제 1991, 92년도에 미국의 교환교수로 갔을 적에 미국의 그 유명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의사 디팍 초프라한테 인도 전통의학을 이제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공부 시간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핫 워터의 느끼 뜨거운 물과 기라고 하는 그 버터를 발효한 걸 이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요즘 제가 저희 그 환자분들에게 뜨거운 물과 기를 썼는데 그게 정말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요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늘 홀짝거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멜팅 아웃, 녹여내고 혈관을 이완시키게 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서 릴락스 시키는 그 저녁에 정말 잠도 잘 오게 하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자주 홀짝거리는 것이 아주 몸에 좋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더운 물에 목욕하기. 저녁에 자기 전에 더운 물에 목욕을 하고 나면 그 전과 아주 기분이 정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낮에 햇볕을 꼭 쬐면서 걷기.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이런 것들이 수족 냉기를 회복하는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악수를 할 때 상대가 손이 차면은 금방 느끼죠.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손이 찬대요. 손이 찬 사람은 그 마음이 냉정하기 때문에 손이 찬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같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따뜻하면은 몸의 온도도 올라간다. 이런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그리고 이제 기쁨 그리고 이제 감사나 이런 데 희망이 있으면은 이제 마음이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그 근심 걱정이나 고민이나 또는 이제 불만족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게 되고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그 자체도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러한 그 부정적인 마음이 내 유전자에 그 부정적으로 작용해가지고서 이를테면은 체온을 올리는 체온 중추의 유전자를 꺼버린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가 지금 마약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래 저 어린 소녀들이 그 이제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는 경우에 미숙아가 이제 많이 나와. 그 이제 콜롬비아에 이제 미숙아가 이제 많으니까 그 미숙아들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콜롬비아에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 인큐베이터 수는 적고 미숙한 수는 이제 많으니까 그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인큐베이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큐베이터를 하루 종일 24시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에서 12시간 정도는 인큐베이터에도 넣고 이제 12시간은 그 산모, 아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24시간 인큐베이터에 넣은 아이보다 엄마가 좀 품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퇴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엄마의 사랑이 이제 아기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그 아기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1도 내지 1.5도 이상 이제 올라가요. 그거 이상하다. 왜 그러는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즉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체온 중추의 유전자가 잘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aternal infant dermal synchrony, 그러니까 엄마 아가 온열 공조 현상이다. 그래서 모자 온열 공조 현상이다. 이런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소아과 저널에 나오니까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 등에서 실제로 이걸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하루 종일 넣어놓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엄마가 와서 이제 아기를 그 인큐베이터에 넣은 아기를 몇 시간씩 품고 이제 케어를 했더니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은 아이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치료 이름을 칸가루 맘 테라피. 칸가루가 새끼를 안고 있죠. 그래서 칸가루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미숙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품고 있으면은 더 아기 회복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칸가루 맘 테라피, 칸가루 엄마 치료법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면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또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 만족감, 희망, 이와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족이 냉한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꼭 1, 2주간의 생야채즙과 더우물 절식, 그 후로 냉한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늘 뜨거운 물 마시기, 저녁에 자기 전에 목욕하기, 그다음 낮에 햇볕을 쬐고 걷기, 그다음 마음속의 평화와 그런 기쁨을 회복하기, 이와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수족냉증은 반드시 치료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들으셨던 아카데미가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 또한 아카데미를 듣고 있자니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공연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어르신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시간인데요. 어르신들의 마음에 행복의 힘을 아주 가득 넣어줄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전호 강사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인드 전문 강사 이전호라고 합니다. 우리 실버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아들하고 또 저하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86이고요. 몇 개월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면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면회도 못 가고 그러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께 또 면회 신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형제간들이 6남매인데 가끔씩 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오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 하라고 왔노? 뭐 하려고 왔노? 바쁜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온 거 싫어요? 오지 말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니지. 오면 좋지만 네가 바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주 와라.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자주 안 오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영양제를 안 맞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물어보니까 어머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엄마, 왜 영양제를 안 맞으려고 해? 이거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야야, 돈 들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우리 누님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또 병원에 계시지만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머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또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죠.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스스로 당신을 생각하실 때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을 염려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그냥 생각하고 늘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사신 분이시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간들 마음에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저렇게 사셨는데 그래도 어머니 마음 안에 우리 자식들이 생각하는 이 엄마의 그 가치, 그죠?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하신다면 또 당당하게 야 이놈들아 왜 자주 안 오냐? 빨리 와라.
맛있는 거 해서 와라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어머니 당신 자신을 너무 낮은 가치에 두셔서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좀 더 또 많은 것들을 또 자식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부족은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이제 그 처갓집이죠. 신부집에 소를 이렇게 주고 지참금이죠. 소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암소 3마리를 주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암소 2마리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렇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암소 1마리만 이렇게 줘도 그 장인이 처갓집에서 이제 흡족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족에 이제 큰 사업가 청년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성공한 그런 청년이죠. 그 청년이 이제 그 부족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마을에 돌아왔는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마을에 온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은 과연 저 청년이 어떤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떤 아내를 고를까? 그거를 이제 그게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집에서 소를 몰고 나온 거예요. 암소를. 근데 암소가요, 자그마치 9마리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아내를 얻으러 갈 때도 3마리면 좋겠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막 소문이 온 이 마을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 청년이 과연 누구 집으로 저 소를 몰고 갈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을 촌장님이 탁 집에 나와서 내가 마을 촌장이니까 우리 집으로 또 내 딸한테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소를 몰고 촌장님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집이 누구 집이냐면은 큰 바나나 농장을 하는 그 주인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인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 아닐까? 내 딸을 준비해야지 하고 그 바나나 농장 주인도 기대를 했지만 그 주인의 그 바나나 농장 주인 집도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집이 누구냐면은 학교 선생님 집이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내심 혹시 우리 집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심장을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선생님 집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저 외딴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집은요, 그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는 그 집 딸이 하나 있었는데 키도 작고요, 빼빼한 말라깽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탁 들어가서 암소 9마리를 주고 이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막 이 깡마른 이 말라깽이 아가씨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저 사업가 청년을 유혹했다고 이제 그렇게 막 소문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의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의료 봉사하러 온 그런 의사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 이 마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사업가 청년을 찾아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십니까? 아, 예, 의사 선생님 기억하죠.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차라도 한 잔 드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차 한 잔 가지고 와요. 하고 이제 아내를 딱 불렀는데 여러분 정말 예쁘고 우아하고 이제 귀티가 나는 그런 이제 부인이 탁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차 좀 드세요. 하고 이 부인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의사가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때 이 청년, 그때 사업가 청년이 말라깽이 진짜 못생기고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말라깽이 아가씨하고 결혼했었는데 그래 아마 그 아가씨와 또 이렇게 만족 못하고 아마 다른 아내를 진짜 교양 있는 아내를 맞이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유, 이 부인이 이제 몇째 부인입니까? 근데 이 사업가 청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고요. 내가 처음 청혼해서 또 아내 맞이했던 그 아내가 바로 이 아내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그 아가씨가 이 부인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고 알아보니까 이 아가씨가요. 늘 나는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업가 청년이 자기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암소 9마리면 어마어마한 가치죠. 아주 좋은 신부도 암소 3마리였는데 암소 9마리를 끌고 온 거죠. 그때부터 이 아가씨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아, 저 남편이 나를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공부도 하고 또 자기 몸도 관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영어도 하고 또 교양 있는 그런 부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말라깽이 아가씨였는데 자기를 진짜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암소 1마리라도 나를 데리고 갈 남자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아내로 맞이한 그 남편의 마음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자기 삶도 아유 나는 뭐 약하고 또 못생기고 또 배운 것도 없으니까 아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자기 생각을 바꾼 거지요. 그래서 이 귀한 기부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어떤 가치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아이고 나는 늙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어서 뭘 하겠어. 그냥 이래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버분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치를 높여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몇몇 분을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 사진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KD 운송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운송그룹은 경기고속, 대원고속이라는 고속버스 회사이고요. 그 회사의 회장님이 누구냐면은 허명회라는 회장님이십니다. 이 허명회 회장님이요, 그 회사에 취임한 지 19년 만에 사장님이 됐습니다. 평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사장님이 됐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취임할 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축하를 합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이 허명회 사장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저는 19년 전에 이미 사장님으로 입사했습니다. 나는 그때 평사원으로 입사했지만 내 마음은 사장의 위치에서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은 그냥 위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만 사장으로 입사를 하니까 사장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장의 눈으로 보니까 할 일도 많고 또 하라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일들을 툭툭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장의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신입사원이 아닌 사장의 가치로 딱 뒀을 때 19년 후에 벌써 사장이 돼버린 거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로 많은 나이지만,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 연령의 승무원, 베티 넷이라는 분인데요. 승무원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음식도 주고 하는 그 스튜디오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패티 넷이라는 이분은요, 60년 동안 승무원을 했는데 나이가요 82살이에요. 82살인데요 지금도 60년째 이 승무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다 변해도 한 가지, 자신이 일을 가장 좋아하는, 자신이 이 일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 점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일들, 그래 나 이 일 만족해,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 82살이라는 이런 아주 높은 나이지만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내 나이가 무슨 이제 늙었는데 무슨 이런 일들을 해, 아유 나는 이제 그만해야 돼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나이가요, 연세가 지금 102살이에요. 102살. 그 102살인데 뭘 하시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요. 이분은요 81살에 이제 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5시간씩 매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뜨개질을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갈수록 적은 학생들이 요리와 바느질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배웠던 것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작은 바느질이고 또 요리지만 이런 학생들이 또 나를 기억하고 이 일들을 기억할 거라는 그 소망을, 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또 가치를 낮게 해서, 내가 무슨, 네 나이에 또 병도 들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명 있는데, 이분은요, 여러분 몇 살처럼 보입니까? 세계 최고령 모델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사람인데요. 87살인데 61년 동안 모델을 했대요. 모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옷 쫙 입고 이제 그 모델 모델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87세인데 이런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분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강석규라는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내가 편안하게 그냥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는데 30년 후에 95살 때 생일이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이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석규 이 교수님은, 박사님은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탄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30년 인생을 어떻게 산 거지?
65세 때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남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95세 때 의학 공부를 했대요. 영어 공부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연세에 지금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분의 대답이 내가 10년 후에 105살 때 생일날 내가 왜 95살 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그 후회하기 싫어서 나는 지금 또다시 이런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도 정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여생을 보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젊었을 때 못 해봤던 거 또 내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 하실 때 작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또 발을 내디뎌 보시면 훨씬 더 행복하고 젊게 사시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을 바꾸시고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들으셨던 강연 잘 기억하셨다가 어르신들 삶 속에서 아주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순서는 오늘 오전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즐거운 옹기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옹기는 예부터 우리 선조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과 같은 것인데요. 그 옹기 만들기, 오늘 함께 옹기 만들기를 보시면서 그 옹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도 눈에 담고 옹기 속에 담겨진 지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이 오신 곳은 외고산 옹기마을입니다. 이곳은 옹기로 흙 도자기 체험을 하는 체험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흙이 실제로 옹기를 만드는 옹기토예요. 밖에 마을 안에 단지 많이 보셨죠? 단지를 만드는 그 흙이고 유약도 옹기를 만들 때 쓰는 그 유약을 쓰기 때문에 밖에 단지 색깔과 비슷한 일상의 그릇 만드실 수 있어요. 보통 화분도 만드시고요. 수저통도 만드시고 접시나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어머님들 처음이시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TV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오늘 내가 뭘 만들어 볼까 한번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옹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옹기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에 앞서 흙을 나눠드립니다. 이 흙은 실제로 옹기를 만드는 옹기흙입니다. 이 옹기흙을 가지고 나만의 옹기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하실 것은 옹기의 바닥 부분 만들기입니다. 큰 흙덩어리에서 사용하실 만큼 흙을 떼어서 손에 올린 뒤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유는 흙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어야 바닥에 금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번 정도 두드리면 이렇게 둥근 공 모양이 됩니다. 이것은 손물레입니다. 둥근 공 모양이 된 옹기 흙을 물레에 올려놓습니다. 손바닥을 도구로 삼아 쿵쿵쿵 두드려주세요. 넓게 퍼진 흙이 옹기의 바닥이 됩니다.
바닥 두께는 보통 0.5에서 0.7cm 정도, 본인 새끼손가락 끝에 높이로 맞추시면 됩니다.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옹기 바닥을 좀 더 크게 만들면 접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흙가래를 만들 것입니다. 큰 흙덩어리에서 흙을 떼내어 바닥에 두고 손바닥 끝에서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밀어서 가래떡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가래떡 모양으로 만드는 것으로 흙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 과정과 같이 흙을 직접 두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손을 충분히 사용하여 흙가래를 만듭니다. 완성된 흙가래의 굵기는 옹기 바닥과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옹기 바닥에 흙가래를 붙일 것입니다. 앞에서 만든 옹기 바닥 위에 흙가래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검지로 위 흙을 아래로 끌어내려 오듯 빚어서 흙가래와 옹기 바닥이 서로 붙게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다 붙이게 되면 흙가래의 남은 끝을 잘라줍니다. 남은 흙가래를 자르지 않고 쌓게 되면 높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안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물이 셀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검지로 안을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은 매끈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끝나면 다음 흙가래를 붙일 것입니다. 다음 흙가래를 붙일 때 흙을 90도로 세우면 원통형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흙을 살짝 45도 눕혀서 점점 벌어지게 붙이게 되면 우리가 생활에 사용하는 밥그릇 모양이 됩니다. 처음에 붙인 흙가래와 같습니다. 왼손은 받쳐주고 검지로 내리듯이 빚어줍니다. 여기서 좀 더 요령이 생기면 검지로 받쳐주고 엄지로 내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흙을 아래로 밀어서 붙여줍니다. 동그랗게 다 붙이게 되면 아래에 붙였던 것처럼 남은 자투리를 잘라줍니다. 붙이고 나면 다시 안이 울퉁불퉁하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검지를 이용해서 안을 매끈하게 잡아줍니다. 안쪽을 잘 붙이게 되면 바깥쪽을 다듬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흙가래 모양이 싫은 분은 흙가래를 붙일 때마다 바깥쪽도 안쪽에 하듯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듬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흙가래 모양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바깥쪽을 다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잘 다듬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으면 흙가래 모양이 남게 됩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옹기는 항상 원이 기본 형태입니다. 원하시는 높이만큼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10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사각 모양으로 만들 때는 안으로 살짝 밀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꽃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도 이렇게 안으로 살짝 누르면 꽃 모양이 나옵니다. 안으로 살짝 내리고 당겨만 주셔도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바구니에는 여러 가지 도구와 도장이 있습니다. 옹기 테두리 윗부분에 무늬를 넣으실 분은 흰 막대기로 안쪽으로 살짝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늬를 찍을 수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는 원하는 부위에 대고 위, 아래, 좌우 힘을 골고루 주어서 찍습니다. 다른 모양의 도장들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힘을 골고루 주어서 찍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옹기는 굽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멋진 옹기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어머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이것이 손물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린 이유가 흙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그래서 종이를 반드시 깔고 종이에다 그릇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책상에 보시면 저희가 막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흙가래 굵기는 그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쓰실 흙은 충분히 두들겨서 공기를 빼주시면 되지만 흙가래는 그냥 굴리시면 공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사람의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한번 떼신 흙을 너무 오래 들고 계시면 체온에 의해서 흙이 말라요. 그렇게 되면은 작업하시기가 힘드시고요. 저희가 가마에 700도의 초벌을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1200도에 한 번을 더 굽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열과 이게 구워지다 보니 수분이 마르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한 15% 정도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많이 한 10번 이상은 돌려주셔야 흙 속에 공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아귀 힘이 조금 약하시다거나 또 힘들다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상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충분히 최대한 우리 야구공 있죠? 야구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최대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놓습니다. 물레 한가운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세게 한번 눌러주시는데 누르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들 새끼손가락 끝에 두께 정도가 될 때까지 얇게 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요 정도 펴시면 접시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묻히셔서 어머니 손으로 두들기셔도 되고 바닥에 때리셔도 되고 자, 편하신 대로.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집안일 많이 하셨잖아요. 밀가루 반죽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밀가루 다루듯이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만드셨으면 이제 물레 한가운데 올려주세요. 두들겨 주세요, 이제. 벌려가면서. 어머님 접시죠? 자, 어머니 이거 사용해 보셨죠? 자, 굴려보세요. 벌려가면서. 잘하셨어요. 저희 나머지 흙으로 이제 흙가래를 미실 건데요. 흙가래는 조금 넉넉하게 만드신 바닥을 한 바퀴 돌 정도로 길게 만드셔야 돼요. 짧으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넉넉하게 떼셔서 바닥에 굴려주실 건데요. 바닥에 굴리실 때는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끝까지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굴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막대 그림은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떡볶이 떡 있죠? 떡볶이 떡 굵기 정도가 가장 적절해요. 그리고 힘 많이 안 주시고 이렇게 굴리시기만 하면 늘어나면서 가늘어져요. 어렵진 않죠, 어머니? 만드실 건데 그 절반을 떼셔서 자, 요만큼 두 손으로 굴리시면 돼요. 천천히 힘을 주지 않고 흙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접시는 보통 이런 식의 흙가래가 2줄이나 3줄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은 한 5줄 정도. 그 다음에 연필꽂이나 뭐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6줄, 7줄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자, 흙가래는 만드셔서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끊어야 되는데 살짝 겹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있어요. 어머님도 식사하시는 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흙을 약간 꼬집어서 이렇게 쓸어내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2줄, 3줄도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거를 동그라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끝에 맞춰서 쭉 올려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겹쳐서 끊어주시고 어머니 식사 이 손으로 하시죠? 네. 오른손으로 식사하시는 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쓰다듬어서 쓸어내려 주시면 돼요. 올려가면서. 천천히.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 그릇이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손끝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좀 굵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손으로 만든 그릇은 어머니 기계로 찍어놓은 거와 다르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뻐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어머님 손때가 간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또 굴려주세요. 자, 2층으로 쌓아 올리시면 돼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올리시면 돼요. 어머님도 잘하셨어요. 난 삐딱하게 된 거가. 아니에요, 어머니. 자연스러운 게 어머니다운 게 제일 좋아요. 요 자연스럽게 이 줄무늬도 어머니 굵기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멋이 생겨요, 어머니. 재밌죠, 어머니? 어머님들 요리 잘 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담아놓고 예쁘게 담아놓으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직접 만든 거라. 그럼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여기 바구니에 도장이 들어있어요. 도장으로 그릇에 무늬를 새길 수가 있는데 꽃무늬도 있고 복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으로 쓰실 건데 이게 흙에 너무 세게 깊게 찍으시거나 너무 많이 찍으시면 이제 어머님들 설거지 하실 때마다 이렇게 칫솔로 그릇을 치카치카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조금만 찍으셔야 돼요. 네. 도장 어머니 이렇게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로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도장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좌우 위아래 다시 이렇게. 근데 도장이 찍기가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이렇게 문지르시고 어머니 이제 편한 대로 찍으세요. 이렇게 어머니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네. 우리 어머니 도장 찍으셨어요? 예, 이쁘다 도장. 잘하셨어요, 어머니. 네. 네. 욕심이 생기네. 아까 예쁜 꽃이 이거는 많이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완성 다 하셨죠, 어머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 만드신 그릇은 저희가 예쁘게 구워서 어머님들한테 꼭 다시 드리기도 하겠고요. 이제 한 번의 경험이 되게 굉장하더라고요. 또 한 번 오셔서 더 좋은 아이템 또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 아무튼 어머니 오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처음 하는 체험이지만 어렵지 않고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감격스러워요. 만들고 나네 이쁘네요. 이 접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도 썰어 넣어가 먹고 싶고 또 좋아하는 과자도 담아갖고 먹고 싶고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쁜 옹기를 만드시고 젊으세요. 네, 옹기 만들기 잘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옹기에 대한 많은 지혜 함께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자 아카데미와 그리고 신나는 컵타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컵타 아카데미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잠시 후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